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유니티는 저 장기투가 정말 유망하게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유니티 기업 분석 영상도 올렸고 최근 근황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향후 유니티의 목표 주가를 계산해 봤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한 달 전에 목표 주가를 계산했는지가 궁금한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경우에 미래 예상 주가는 다음과 같았고요. 그 다음은 보통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미래의 예상 주가는 다음과 같았어요. 참고로 이 표는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여기 상승률은 한 달 전 주가인 105달러 기준에서의 상승률이에요. 그리고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예상 주가였는데요. 오늘은 이번 유니티의 2분기 실적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번 실적에 기반해서 목표 주가를 다시 계산하면 이런 목표 주가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이런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지난 11일 새벽에 발표한 2021년 2분기 유니티 실적을 간단히 요약해 볼게요. 일단 주당 순수익은 논갭 EPS도 그렇고 갭 EPS도 그렇고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어차피 유니티는 아직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EPS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논갭 EPS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0.1달러가 더 나왔네요. 여기서 논갭 EPS는 비공식적 주당 순수익으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EPS인데요. 보통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스톡옵션 비용이나 세금, 감가상각 비용 같은 것을 제외한 EPS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유니티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매출인데요. 이번 분기 매출은 2억 7,36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4% 성장한 수치이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3,085만 달러가 더 나온 수치이네요. 이 말은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말인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유니티도 자체적으로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이던스를 제시해 왔는데요. 이 가이던스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실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은 2억 6천만 달러에서 2억 6천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에서 3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컨센서스 예측치인 2억 5,410만 달러보다 1,000만 달러 이상 높은 가이던스이네요. 그리고 2021년 전체 예상 매출은 10억 5천만 달러에서 10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에서 37%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이 역시 시장의 예상치인 10억 1천만 달러보다 4천에서 5천만 달러 높은 수치이네요. 이렇게 유니티의 이번 분기 매출은 자체 예상치인 가이던스도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인 컨센서스도 모두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고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도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후 8월 11일 종가는 13%가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물론 애프터마켓에서 1.4% 정도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합치면 10%도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유니티의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를 이어 온 이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로 바꿔놓은 표인데요. 보시면 매 분기 매출 성장성이 40% 이상인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 1년 동안은 성장성이 39%에서 41%, 그리고 이번 분기 48%로 점점 더 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 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그로스 프로핏도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비용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비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들이 매출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로 바꿔놓은 건데요. 일단 대박인 게 이번 분기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78.9%로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로 나눠준 값을 말하는데요. 이게 높다는 말은 이익의 질이 좋다는 말이에요. 천하 애플도 41%, 구글도 56%, 미쳤다고 표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도 70%인데 유니티는 무려 78%를 기록했어요. 이건 유니티가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소프트웨어 특성상 한번 만들어 놓기만 하면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미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50%가 넘으면 정말 좋은 건데 이건 유니티가 그냥 미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밖에 설명을 못 하겠네요. 참고로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오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69%예요. 그런데 역시나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연구 개발비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매출의 77%가 넘는 판매 관리비가 더해지니 영업이익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니티는 어느 성장주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기에는 갈 길이 머니까 매출의 성장성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매출 성장성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어느 순간 매출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폭발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와 있는 발란시트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일단 부채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9% 늘어났고요. 자본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 정도 감소했네요. 누적 적자가 10억 달러로 엄청 심각한데도 자본이 3% 정도밖에 감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유상증자와 같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적자가 심할지언정 투자를 많이 받아서 유니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35%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0%, 그러니까 부채가 자본보다 2배 정도 많아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다고 표현하는데 유니티의 부채는 자본의 35%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엄청 건전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나마도 부채의 대부분은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어카운트 페이어블,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나 에퀄드 익스펜스나 퍼블리셔 페이어블 같은 미지급금, 그리고 부채로 잡아놓은 구독료인 데펄드 레비뉴 같은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금융권 부채는 오퍼레이팅 리스 라이어빌리티나 롱텀 오퍼레이팅 리스 라이어빌리티, 아더 롱텀 라이어빌리티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계산한 토탈 뎁투 에쿼티 부채 비율은 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니티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지금처럼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해도 충분히 버텨낼 기초 체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 대비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유동 비율은 토탈 코런트 에셋 나누기 토탈 코런트 라이어빌리티를 하면 359%로 단기적인 유동성도 아주 풍부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유동 비율은 보통 200%만 넘어도 아주 우량하다고 평가를 하니까요.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면 다들 뒤로 가기를 누르실 것 같으니까 재미없는 재무제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결론은 유니티는 기초체력이 빵빵하다로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이건 최근 유니티 사업 하이라이트인데요. 유니티는 게임 외 산업에서 계속해서 추진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기에만 3개의 새로운 자동차 제조업체를 추가하고 안경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가전제품 제조업체와도 일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지난 유니티 근황에서도 알려드렸듯이 나무나 풀과 같은 주변 환경 3D 모델링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진 스피드트리를 인수했고요. 또 3D 데이터 준비 및 최저가 소프트웨어인 픽지를 가진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고 해요. 아무튼 유니티는 게임 이외의 산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3D 모델링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실적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날짜 보이시죠? 유니티 실적 발표 이후에 각 투자사들이 낸 의견이에요.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유니티에 대한 매수 의견을 신규로 제시를 했는데요.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135달러로 제시했네요. 그리고 스티펄 니콜라우스는 유니티의 이번 실적 발표 후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3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파이퍼 샌들러도 기존의 150달러에서 152달러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 조정했네요. 전체적으로 유니티의 이번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팀랭스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유니티를 평가한 애널리스트들은 총 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7명은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 2명은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향후 12개월 후 목표 주가는 최소 105달러에서 최대 152달러로 평균 130.75달러이네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컨센서스 매출 예상치가 소폭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돼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 분기보다 주식수가 소폭 늘어서 예상 RPS는 거의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예상 매출에 주식수를 나눠주면 주당 매출인 RPS가 계산되는데요. RPS는 매출을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으로 주당 순수익인 EPS와 같은 개념으로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티 같은 성장주는 예상 주가를 계산할 때 예상 RPS 곱하기 예상 PSR로 구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SR은 시가총액을 1년간의 매출로 나눠주거나 현재의 주가를 R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조금 전 설명드렸죠? 여기서 RPS는 1년간 벌어들인 매출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매출을 말해요. 그러니까 PS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발생시키는 매출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SR은 R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자로 계산을 하면 주가는 RPS 곱하기 PS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RPS에다 예상 PSR을 추측해서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계산한 예상 RPS와 이번 분기에 계산한 예상 RPS가 거의 동일하니까 목표 주가도 한 달 전에 계산했던 것과 변할 것이 없는데요. 다만 최근에 성장주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PSR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요. 유니티의 현재 PSR은 40이고 로블록스는 42, 트레이드 데스크는 38, 데이터독은 52, 어도비는 21, 팔란티어는 35 정도로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아무튼 조금 전 계산한 예상 RPS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PSR 프리미엄을 곱해서 적정한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의 프리미엄이 반토막 난다고 했을 경우를 상정해서 한번 주가를 계산해 봤는데요. 뭐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5년 뒤에는 2배 정도 주가가 오르게 되네요. 참고로 여기 상승률은 8월 11일 애프터마켓 종가 기준이 120달러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건 지금의 PSR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는 5년 뒤에는 주가가 4배 정도 오르게 되네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